자, 물질의 특성 단원이고, 물질의 특성에 대해서 배웁시다. 여기 한 칸 조금 채워볼까요? 네. 콩과 좁쌀이 섞여 있는 혼합을 분리할 때 채를 이용해서 1번에 채 쓰면 되겠네. 채를 이용해서 크기가 비슷한 성분들끼리 분리한다. 그 다음에 철이 포함되어 있으면 자석을 이용하죠. 그러니까 이런 게 다 뭐냐면 물질의 특성을 이용한 혼합물의 분리였던 거야. 소금이랑 후추가 같이 섞여 있으면 물에 녹인 다음에 물에 녹지 않는 후추를 걸러요. 거름종이로. 그거를 이제 거름이라고 하고, 거름이 있나? 거름. 그 다음에 소금물은 근데 문제가 뭐냐면 나는 소금을 얻고 싶은데 소금물을 얻은 거예요. 소금물을. 그러니까 소금은 입자가 작아졌기 때문에 거름종이를 통과한 거고요. 후추는 녹지 않기 때문에 입자가 그대로 커서 거름종이를 통과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소금물을 얻은 다음에 가열해 가지고 물을 증발시키고 소금을 얻는다. 물 위에 뜨는 식용유 분리, 무엇을 사용하여 식용유를 걷어낸다. 근데 여기에서는 예전에는 이제 이 스포이트 쓰면 되겠네. 이제 초등학교 때는 기름이 둥둥 떠 있으니까 스포이트로 걷어낸다 이렇게 한 거고, 요거는 이제 우리는 분별 깔때기라는 걸 사용할 거야, 중학교 과정에서는. 그 다음에 초5 때 소금과 같이 다른 물질에 녹는 물질을 용질이라고 합니다. 녹는에는 용질이고요. 녹이는 물질은 용매라고 합니다. 용매. 용질이 용매에 녹아 골고루 섞이는 현상을 용해라고 합니다. 용해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녹아서 섞여 있는 물질을 용액이라고 합니다. 이런 용어들을 아셔야 됩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다 배우고 있었어요, 우리는. 자, 뭐뭐 할 때 일어나는 상태 변화. 융해, 녹는 거죠. 고체가 액체로 녹는 거죠. 기화, 액체가 기체로 되는 거죠. 승화, 고체가 기체로 되는 거야. 이런 거는 가열할 때 열을 가해주면 입자 운동이 더 활발한 애로 바뀌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건 냉각할 때는 응고, 액체가 고체로 되면 응고, 액화, 기체가 액체로 되면 액화, 승화, 기체가 바로 고체로 되면 승화입니다. 이거는 입자 운동이 덜 활발해지는 애가 되면은 냉각을 해야 됩니다. 냉각을. 알 것 같지요? 넘어갑시다. 물질의 특성은 특별한 성질이야. 특별한 성질. 그 특별한 성질이 있어요, 물질마다. 그 다음에 물질을 구별을 하려면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구별하면 돼. 근데 이 물질이 혼자만 한 가지 물질로만 이루어져 있는 물질도 있고, 이렇게 섞여 있는 애도 있어요. 섞여 있는. 순물질이 섞여 있으면 혼합물, 혼자 있으면 순물질. 만약에 구리만 있다 그러면 순물질. 다이아몬드는 탄소로만 되어 있거든요. 순물질. 금, 수은, 산소 다 순물질입니다. 한 가지 물질로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물질로만 되어 있다라는 말이 한 가지 원소로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요거는 한 가지 원소로만 되어 있는데 두 종류 이상의 원소로 이루어진 물질인데 걔네가 한 종류만 있으면은 순물질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이제 물은 H2O인데 요거는 수소, 산소로 이루어진 순물질이에요. 이해하십니까? 네. 그래서 그러니까 요런 거는 원소로 이루어진 순물질이고, 이거는 두 가지 이상의 원소로 이루어진 순물질이고, 물 순물질이고, 한번 써보세요. 이렇게 화학식을. 염화나트륨도 순물질입니다. 순물질.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 CO2인데 순물질. 에탄올은 보통 이렇게 씁니다. C2H5OH 이렇게 씁니다. 요런 애도 순물질. 구리는 구리로만 되어 있고, 다이아몬드 탄소로만 되어 있고, 금은 금으로만 되어 있고, 수은은 수은으로만 되어 있고, 산소는 O2인데 산소 원소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질을 일단 순물질이라고 하는 거는 한 종류의 물질로만 돼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게 그 물질이 한 종류의 원소로만 이루어질 수도 있고요. 두 종류 이상의 원소로 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혼합물은 이런 애가 섞여 있으면 혼합물이에요. 이런 애가 섞여 있으면 혼합물입니다. 혼합물 두 가지 이상의 순물질이 섞여 있는 물질이다. 근데 섞여 있을 때 이렇게 균일하게 섞여 있으면 균일혼합물. 균일하게 섞여 있으면 균일혼합물. 근데 이건 잘 보시면 이 네모들이 밑에 가라앉아 있죠. 그치? 이렇게. 이런 거는 혼합물인데 불균일 혼합물이에요. 불균일 혼합물. 균일하지 않다라는 거. 고르지 않다. 과일 주스는 보통 밑에 가라앉는 게 많고, 흙탕물도 가라앉고, 우유도 좀 지나면은 좀 이렇게 분리가 돼서 이렇게 우유 같은 거 먹을 때 흔들어 먹고 이러잖아요. 그 다음에 암석도 불균일 혼합물입니다. 암석은 균일한 것 같지만 자세하게 보면은 뭐 장석, 뭐 흑운모, 석영 뭐 이렇게 따로따로 이렇게 막 나눠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암석도 불균일 혼합물입니다. 이런 거 다 외워야 돼. 이 사례를 외우셔야 됩니다. 설탕물은 되게 투명하고 입자 알갱이 하나하나 안 보여. 그렇게 보통 투명한 애들이 균일혼합물이에요. 입자의 크기가 되게 작아진 거기 때문에 설탕물 균일혼합물, 식초 균일혼합물, 공기도 이렇게 섞여있는 균일혼합물, 탄산음료 균일혼합물, 합금도 균일혼합물입니다. 이렇게 균일하게 섞여있어요. 근데 혼합물은 물질이 그냥 섞여있는 거여서 뭔가 화학 반응으로 새로운 물질이 만들어진 건 아니야. 그래서 혼합물은 있잖아요. 성질을 그대로 지닙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소금물이 짜고 소금도 짜죠. 예. 소금물이 됐다라고 해서 맛이 달라지는 게 아니죠. 성질이 그대로 지닙니다. 성질을. 그 다음에 혼합 비율에 따라서 끓는 점이나 녹는 점, 어는 점, 밀도는 달라질 수 있어요. 이런 것도 사실 성질이긴 한데 요거는 달라집니다. 근데 여기에서의 성질은 뭐 다른 거, 뭐 맛이나 뭐 이런 것들, 뭐 입자의 뭐 인력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 이런 거긴 한데 그 성질을 그대로 지닌다라는 말에서 끓는 점이나 녹는 점, 어는 점, 밀도도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겠고, 고유의 특징 있죠? 고유의 특징 이런 거는 그대로 지닙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용해 가지고 나중에 분리를 해요. 혼합물을 분리를 할 거야. 물질의 특성에는 고유한 성질을 말하는 건데 색깔, 냄새, 맛, 끓는 점, 녹는 점, 어는 점, 밀도, 용해도 등이 있습니다. 물질의 종류에 따라 특성이 다르고요. 그러니까 특별한 성질이지. 그러면 이제 다르면은 뭐가 좋으냐면 종류를 구별하는 데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물질인지 구별해낼 수가 있습니다. 같은 물질의 경우 이런 특성은 양에 관계없이 일정하다. 그러니까 끓는 점이 물이 100도씨인데 뭐 1ml 떠나도 100도씨고 2ml 떠나도 100도씨고 100ml 떠나도 100도씨예요. 양이랑 상관없어요. 끓는 점이나 녹는 점, 어는 점. 0도씨에서 어는 것도 똑같아요. 색깔, 냄새, 맛 마찬가지고 밀도도 마찬가지고 용해도도 물질의 양이랑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양이랑 관계없이 일정 한계 특성이야. 양이 달라지면 달라지는 게 있어요. 질량 뭐 이런 거 있어. 질량이나 써놔요. 질량이나 부피 이런 거는 물질의 양이 다르면 달라져요. 근데 그런 거는 뭐냐면 특성이 아니에요. 특성이 아니다. 질량 이런 거 많이 들어봤으니까 특성인 줄 아는데 질량은 특성이 아닙니다. 물이 100g 있는 것도 물이고 1g 있어도 물입니다. 그래서 그건 특성 아니다라고 알고 있으셔야 되고, 물질의 특성을 이용하면 순물질과 혼합물을 구별할 수 있다. 구별할 수 있게 되는데 어떻게 구별하냐면 잘 봐요. 물은 100도씨에서 이렇게 끓어요. 근데 끓는 점이 소금물이 되잖아. 조금 달라져 이렇게. 그리고
원래 물은 끓는 동안에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지만 소금은 증발되지 않거든요. 소금은 기체로 되지 않거든요. 소금은 남아있는데 물은 기체가 돼서 다 날아가면서 더 진한 소금물이 돼요. 진한 소금. 진한 소금물이 되면서 끓는 점이 더 올라갑니다. 끓는 점이 조금 높기도 한데 끓는 점에 변화가 있습니다. 가열하는 시간 동안에. 근데 물은 그게 없어요. 물은 그냥 100도에서 쭉 끓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순물질이 누구냐? 얘가 밑에 있는 애가 순물질이고, 요거는 이제 끓는 점이 이렇게 달라지는 거는 혼합물입니다. 혼합물. 얼 때도 0도씨에서 이제 얼 때 0도씨를 유지를 합니다. 순물질은 유지를 하는데, 소금물은 점점점 낮아져요. 점점 낮아집니다. 그래서 누가 혼합물이냐? 이 밑에 있는 게 혼합물이고 일정한 게 순물질이에요. 그 다음에 고체 혼합물은 녹는 점이 낮아져요. 그러니까 나프탈렌 고체, 파라다이크로벤젠 고체가 각각 녹는 점이 요랬는데 둘을 섞어 놓잖아? 그러면 녹는 점이 둘보다 낮아집니다. 낮아지기도 하고 일정하지가 않아요. 낮아지기도 하고 이렇게 조금씩 변화되거든요. 일정하지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 녹는 점이나 끓는 점, 뭐 어는 점, 뭐 이런 그래프를 보고, 그래프가 녹는 점, 끓는 점에서 일정하면 순물질인데 일정하지 않으면 순물질이 아닙니다. 혼합물입니다. 근데 어디에 이용하냐? 이용하는 사례 다 읽어두셔야 되고, 달걀 삶을 때 소금을 넣으면, 잘 봐요. 소금을 넣어. 그러면은 물이 높은 온도에서 끓여. 높은 온도에서. 근데 얘는 100도씨를 유지해. 그러면 높은 온도에서 끓이는 게 더 열 에너지를 많이 받기 때문에 달걀이 빨리 익는 거예요. 소금을 넣고 끓이는 게 더 빨리 익습니다. 그 다음에 라면을 끓일 때 스프를 먼저 넣으면 스프가 혼합물이 되는 거거든요. 스프를 물에 넣으면. 그럼 그것도 마찬가지로 끓는 점이 100도씨보다 높아요. 이 물은 아무리 끓여도 100도씨인 거야. 근데 그거보다 높아. 그러면은 면발이 더 빨리 익어요. 그래서 스프를 먼저 넣고 끓이는 게 면을 조금 더 이렇게 막 퍼지지 않게 먹을 수가 있습니다. 뭐 그런 장점이 있어요. 그 다음에 고체, 액체, 혼합물의 어는 점이 낮아지는 성질을 이용한 게, 그냥 눈만 있으면 녹았다가 물이 됐다가 밤에 추워지면 얼어붙을 거예요. 그 빙판길이 될 것인데, 거기에 염화칼슘이라고 하는 제설제를 뿌리면 염화칼슘과 물이 이렇게 녹아가지고 혼합물이 돼요. 혼합물이 되면은 어는 점이 낮아져요. 그럼 잘 봐라. 한 마이너스 2도씨 정도 되잖아? 그러면은 원래 물은 얼어. 근데 이 소금물은 안 얼어요. 그러니까 빙판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화칼슘이 물에 녹아서 혼합물이 돼서 잘 안 옵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 워셔액도 와이퍼가 이렇게 닦는 거거든요. 그 물하고 에탄올을 섞거나 혼합물이기 때문에 어는 점이 낮아져서 안 얼어요. 얼지 않는다. 근데 이런 거 활용 사례를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땜납이라고 있습니다. 땜납은 납하고 주석의 혼합물인데, 요런 애는 쉽게 녹아. 그러면은 뭐가 좋냐면 조금만 가열해도 녹으니까 금방 연결을 할 수가 있어요. 땜납이라고 해서 금속을 연결하는 데 사용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퓨즈는 만약에 센 전류가 흘러, 그럼 퓨즈가 끊어져요. 왜냐하면 녹는 점이 낮아서. 납과 주석의 혼합물이기 때문에 녹는 점이 낮아지거든요. 그러면은 전류를 차단할 수 있어집니다. 칸 좀 채우고, 한 가지 물질로 이루어진 물질을 순물질이라고 합니다. 순물질. 두 가지 이상의 순물질이 섞여 있으면은 혼합물. 자, 무엇은 끓는 점, 녹는 점, 뭐 이런 특성이 일정하지만 무엇은 일정하지 않다. 순물질은 저런 특성들이 일정한데 혼합물은 일정하진 않다.
이게 혼합된 비율이 달라지면서 일정하지 않아지는 거거든요. 1번부터 6번까지 한번 풀어봐 주시고, 자, 봐봐요. 이거 틀린 것만 설명할게요. 틀린 것만 좀 설명해 봅시다. 뭐 틀렸었지? 5번이요, 5번. 물질의 특성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물질의 종류를 구별할 수 있어요. 특성이 있으니까. 물질만 나타내는 고유한 성질이고, 색깔, 냄새, 맛, 어느 점, 용해도 이런 거 특성에 해당이 되고, 부피, 질량은 다른 물질이라도 같은 값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특별한 성질이 아니다가 맞아요. 같은 물질이라도 양에 따라 값이 변할 수 있으면 안 돼요. 만약에 뭐 소금이 1g인데 짜고 2g은 안 짜고 이러면 안 돼요. 이러면 특별한 성질이 아닙니다. 그래서 양에 따라 변할 수 있으면 특성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하실까요? 근데 양에 따라 변하는 애들이 부피나 질량 그렇다라는 거. 많으면 부피가 커지잖아요. 근데 그 물질이 자체가 달라진 건 없거든요. 그래서 부피나 아니면 질량 이런 거는 물질의 특성이 아닌 게 되는 거죠. 양이 달라져도 똑같이 성질이 나타나야 됩니다. 특성이라고 하는 거는. 그 다음 몇 번 틀렸죠? 9번이요? 네. 이게 원래 녹는 점이나 어는 점은 이렇게 온도가 일정한 구간이 있습니다. 이때가 녹는 점이고, 그런데 이게 고체 물질이거든. 원래 고체가 액체로 될 때 열 에너지를 흡수해. 이거 중학교 1학년 2학기 때 배운 거야. 열 에너지를 흡수하니까 가열을 하고 있는 동안에도 녹을 때는 온도가 안 올라가요. 온도가 다 녹고 나서 온도가 올라가. 그러니까 요 80도 좀 높은 게 나프탈렌의 녹는 점이 되는 거예요. 녹는 점. 그 다음에 파라다이크로벤젠도 녹는 점이 한 50도 좀 넘네요. 근데 혼합물이 되면 이 둘을 섞으면 이게 이상한 건데, 단순히 섞기만 해도 혼합물이 돼도 녹는 점이 내려가는 거예요. 녹는 점이 내려가는 겁니다. 그걸 녹는 점 내림이라고 하는데, 이 녹는 점 내림 현상이 있습니다. 녹는 점을 측정하면 순물질과 혼합물을 구별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순물질은 일정해. 근데 혼합물은 녹는 동안에 이 구성하는 비율이 좀 달라져서 녹는 점이 이렇게 일정하지가 않습니다. 이게 일정하지 않은 거예요. 이게. 얘는 혼합물, 얘네들은 순물질 이렇게 구별할 수가 있고, 나프탈렌은 파라다이크로벤젠보다 녹는 점이 높다. 이게 녹는 점이 높은 거예요. 나프탈렌이. 두 고체 혼합물은 녹는 동안 온도가 일정하지 않다. 혼합물은 일정하지 않아요. 순물질은 일정한데 혼합물은 일정하지 않아요. 두 고체 혼합물은 각 고체의 녹는 점보다 낮은 온도에서 녹기 시작한다. 혼합물이 고체의 녹는 점보다 낮은 온도에서 녹기 시작한다. 이거 맞는 거예요. 혼합물은 두 고체 혼합 비율에 관계없이 녹기 시작한 온도가 일정하다. 이거 어렵네 보기가. 틀렸는데 비율에 따라 녹는 점이 달라요. 비율에 따라서. 요게 지금 녹는 점이 좀 다른 이유가 비율이 달라져서 그런 거거든요. 일부는 녹고 일부는 안 녹고 이래가지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일정하다가 아니고 다르다. 비율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 틀렸죠? 10번? 10번? 맞아요? 혼합물을 이루는 성분 물질과 다른 온도에서 얼거나 녹기 시작하는데, 혼합물은 이와 같은 혼합물의 성질을 이용한 예가 아닌 거. 그러니까 달걀을 삶을 때 물에 소금을 넣으면 이게 혼합물이 되는 거, 소금물이 되는 거. 소금물은 끓는 점이 높아요. 소금물은 끓는 점이 높습니다. 그래서 높은 온도에서 끓여서 달걀을 좀 더 빨리 익게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제설제가 염화칼슘인데, 그게 물에 녹으면, 눈에 녹으면 물이 되는데, 걔네들은 어는 점이 낮아져요. 그래서 잘 안 얼어붙어요. 어는 점이 되게 많이 낮아야지 올 수가 있어요.
다음에 워셔액도 물만 있는 게 아니라 물하고 에탄올의 혼합물입니다. 에탄올이. 자, 그래서 얘도 겨울철에도 잘 안 얼어요. 만약에 겨울철에 물 뿌리잖아? 그러면 얼겠지. 그러면 하나도 안 보이고 막 앞에 하나도 안 보이겠지. 그래서 겨울철에도 안 어는 이유가 물과 에탄올 혼합물이기 때문에 그렇고, 냉동실에서 꺼낸 얼음과 아이스크림 중 아이스크림이 먼저 녹는다. 이것도 이제 얼음은 물만 있는 거고요. 아이스크림은 혼합물입니다. 혼합물은 녹는 점이 낮습니다. 그래서 먼저 녹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센 전류를 흐를 때 쉽게 녹아 전류를 차단하는데 사용된다. 요것도 되죠. 근데 사람이 잘못 본 게 있구나. 얼거나 녹기 시작하는 거네. 예. 그래서 그거를 이용한 게 아닌 거는 이 1번이네. 1번. 왜냐면 전부 다 어는 점이 내려간 거예요. 어는 점. 녹는 점이나 어는 점이 내려간 거야. 이것도 어는 점이 내려간 거, 녹는 점이 내려가는 거고. 근데 얘만 뭐 한 거냐면 얘만 끓는 점이 올라간 거예요. 나머지는 어는 점이나 녹는 점이 내려간 건데 1번은 끓는 점이 올라간 거예요. 아실 것 같지요? 됐어요? 잠깐 5분만 쉬었다가 할까요? 봐요. 이제 물질의 특성입니다. 네. 끓는 점, 녹는 점, 어는 점 이런 게 물질의 특성인데, 끓는 점은 액체 물질이 끓는 동안 일정하게 유지되는 온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액체 상태면 가열을 해주면 온도가 올라가다가 어느 순간부터 온도가 안 올라가요. 근데 안 올라가고 액체가 기체로 변하는데 에너지를 사용해요. 그러니까 원래 열을 가해주면은 온도가 올라가거나 아니면 상태 변화하는데 에너지를 쓰는데, 요때는 상태 변화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액체가 기체가 되면서 에너지를 흡수를 해요. 그러니까 열은 가해주고 있는데 온도는 안 올라가는 거예요. 온도는 안 올라갑니다. 그래서 요런 데를 보면은 옆으로 쭉 가가지고 온도를 읽으시면 그게 끓는 점이야. 끓는 점. 알겠어요? 근데 끓는 점이랑 녹는 점 차이는 액체가 기체로 되면 끓는 점이고, 얘도 마찬가지예요. 액체가 기체로 되면 끓는 점이야. 에탄올이나 메탄올이나 서로 좀 비슷한 애긴 한데 끓는 점이 달라요. 같은 물질이 아니잖아, 그쵸? 끓는 점이 다른데 이유가 뭐냐면, 물질을 이루는 입자 사이에 잡아당기는 힘이 강할수록 끓는 점이 높아요. 잡아당기는 힘이 강할수록 끓는 점이 높습니다. 얘네들은 끓는 점이 높은 거야. 이거보다 얘가 높은 거야. 에탄올의 끓는 점이 높은 이유는 잡아당기는 힘이 커서 그런 거지. 그렇죠? 같은 물질인 경우 끓는 점은 물질의 양에 관계없이 일정하다. 같은 물질인 경우 에탄올이잖아. 그러면은 얘가 조금 빨리 끓기는 했는데 그래도 끓는 점이라고 하는 거는 일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좀 빨리 걸린 거지 끓는 점이 높아지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5mm를 가열을 해도 그렇고 10mm를 가열해도 그렇고, 원래 에탄올의 끓는 점이 78도씨거든요. 78도씨로 일정한 겁니다. 그 다음에 끓는 점과 압력하고의 관계. 이게 액체가 이렇게 막 기체로 돼서 날아가고 싶어. 근데 압력이 세요. 압력이 세면은, 압력이 높아지면은 더 많은 열 에너지를 줘야지 기체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압력이 높아지면은 끓는 점이 높아집니다. 압력밥솥이 있는데 압력밥솥으로 밥을 하면은 밥이 빨리 돼요. 왜냐면 높은 온도에서 밥을 하기 때문에. 압력밥솥으로 밥 하잖아? 그러면은 120도씨 정도로 가열합니다.
1기압에서는 100도씨인데 압력밥솥은 2기압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면은 온도가 높은 상태에서 가열을 해요. 빨리 밥이 돼. 그 다음에 압력이 낮아지면, 외부 압력이 낮아지면 쉽게 끓어요. 그러니까 온도가 낮은 상태에서도 기체가 될 수가 있어요. 높은 산에 올라가면, 이게 높은 산에 올라가면은 기압이 낮아요, 기압이. 그러면 밥이 온도가 낮은 상태에서 밥을 하기 때문에 밥이 잘 안 익어요. 설 익는다라는 거는 밥이 안 익는다라는 거 아닙니다. 쌀이 안 익는 거죠. 그 다음에 녹는 점과 어는 점. 잘 봐야 될 게 뭐냐면, 시작할 때 고체로 시작하냐 액체로 시작하냐가 중요한데, 고체로 시작하면은 온도가 올라가다가 일정할 때가 있어. 그때가 녹는 점이고, 그때 녹는 점이고, 녹고 있는 거지. 다 녹고 나서는 온도가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온도가 만약에 냉각을 하게 되면 떨어지다가, 요때는 얼 때는 이 입자운동 활발하던 애들이 덜 활발해지면서 에너지를 방출해요. 그래서 어는 점일 때는 이때는 어는 동안에 온도가 일정하게 됩니다. 요거는 어는 점, 요거는 녹는 점. 근데 녹는 점과 어는 점은 상황만 달라. 고체에서 액체로 되는 거, 액체에서 고체로 되는 거 상황이 다른데 온도는 똑같아요. 얼음이 0도씨에서 녹잖아요. 그러면 물은 0도씨에서 업니다. 녹는 점과 어는 점이 똑같아. 녹는 점과 어는 점은 서로 같다. 얼음의 녹는 점은 0도씨고 물의 어는 점은 0도씨고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애들이 이거 많이 틀려 하는데, 쉬운데 왜 많이 틀려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현재 온도가 녹는 점보다 낮아. 그러면 이 물질은 고체 상태로 존재를 하는 겁니다. 왜냐면 녹는 점이 아직 도달하지 못했어요. 녹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고체인 거지. 근데 현재 온도가 녹는 점보다는 높아. 그러면 녹았어요. 근데 끓는 점보다는 낮아. 그럼 안 끓어요. 그러면은 액체인 거죠, 액체. 근데 끓는 점보다 현재 온도가 높아. 그러면 끓었으니까 기체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염화 나트륨의 녹는 점이 802도씨다. 그러면은 보통 20도씨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러면은 요거보다 실온이 낮으니까 고체예요, 고체. 근데 이 물 같은 경우에는 실온이 0도씨보다 높고 100도씨보다 작으니까 액체로 존재하고, 질소 같은 거는 끓는 점이 마이너스 196도씨여서 실온이 되면은 20도씨가 실온이니까 끓었죠. 이미 20도씨만 끓은 겁니다. 그래서 기체로 존재를 합니다. 옆에 여기 문제 한번 칸 채우고 문제 한번 풀어봐 주시고,